지금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지 뭐 관리에 대한 그 이슈들을 사용자들이 계속 느끼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각각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그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연계 방법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다이나트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직접 그 다이나트레이스의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몇 군데 그 교육도 받고 미팅도 가고 하는데, 실제 이 다이나트레이스가 국내보다는 해외에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용하고 계시던 아니면 앞으로 클라우드의 도입에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다이나트레이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상무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윤 지사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무님 시작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다이나트레이스의 나성훈입니다. 혹시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다이나트레이스와 함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이나트레이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뉴욕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직원 수는 약 2,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CIO, 그리고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등등 여러 이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이 연구 서베이 결과에서 저희가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트너나 포레스터, 그다음에 ISG 같은 IT 쪽의 시장 조사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에서 IT 성능 관리 분야를 매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서 저희가 11년 연속 계속 리더로 선정되고 있는 이쪽 분야의 어떤 작지만 강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매출은 저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포춘 100대 기업 중에 약 72개 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천여 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저희 솔루션을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솔루션 어떤 분야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사실은 IT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영역을 급속도로 넓혀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프라, 그다음에 소스 코드의 성능, 어플리케이션 성능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즉 브라우저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시는 그 고객들의 성능까지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IT 전반적인 옵저버빌리티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적용되는 이 분야는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이제 설명해 주신, 앞에 발표해 주신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죠. 제조기업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B2C나 B2B에 관련된 회사들에서 사실은 비즈니스가 요즘에는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최근에 또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요. 이 최근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드를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빨리 그 기능들을 출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와 유연성이죠. 그래서 기존의 개발 방법보다는 데브옵스, 개발자와 운영자가 하나로 같이 일하는 그런 방법들, 데브옵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고, 그 데브옵스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잘게 쪼개서 마치 레고 블럭처럼 조립할 수 있는, 변화에 맞춰서 그때그때 빠르게 조립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뿐만 아니고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제 IT 환경에 그대로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나 이런 웹 스케일 아웃 같은 그런 IT 기술들이 필요로 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 DevOps나 컨테이너, 그 다음에 스케일 인 아웃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올인원으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술들, 그게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를 시작으로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구글의 GCP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런 것들 하나로 모아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KT나 뭐 SK 같은 대기업들이 자사의 클라우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리고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즈니스 쪽에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뭔가 빠르고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점점 더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불리우는 클라우드 전용 기술들을 점점점 많이 활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이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 IT 팀들은 점점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이제 컨테이너형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형으로 보통 많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는 잘게 쪼개져서 이제 배포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한 덩어리로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저희가 모놀리틱이라고 부르는 그 환경에서 이제 아주 잘게 각각의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잘게 쪼개진 그 하나하나의 작은 기능들은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동적으로 배포되고 서로 조립되게 되는데, 그 컨테이너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상에서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동적으로 배포되고 또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또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프로세스, 많은 컨테이너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동적으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IT 팀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 클라우드의 복잡성이 증가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컨테이너가 많아지면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데이터 또한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컨테이너의 수도 많아지고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 IT 데이터 센터에 모아놓고 했던 그런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일정 수량의 데이터를 관리했던 IT 팀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부담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빠져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변화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코로나 사태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만 생존하는 것처럼 그 비즈니스 요구를 지원해야 되는 IT 팀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IT 팀 안에서는 많은 또 여러 세부적인 팀들이 나누어집니다. 인프라 팀, 미드웨어 팀, 어플리케이션 팀, 개발팀, 테스트팀, 수많은 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팀들 각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팀들이 서로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를 기존에 있던 IT의 컬처 그리고 IT의 제도로 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증가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쪽과의 관계인데요. 보통 빠르게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뭔가 빠른 어떤 요구들, 변화에 맞추는 새로운 요구들을 빨리 시장에 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거기에 대한 압력은 사실 IT 팀이 다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IT에 의존하는 연관관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IT팀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IT의 컴포넌트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과까지도 IT팀이 같이 들어가서 협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IT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많이 늘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라는 이 기술의 개념이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빠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동화라는 것들 때문에 정작 그렇게 크게 인력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자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IT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트레이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거다. 어떤 한계냐면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곧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IT팀이 운영하는 방식, IT팀이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들의 조합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어려움을 더 이상 케어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 변곡점이 곧 발생하게 될 거고 그 시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변화, 빠른 속도, 그리고 데이터 양,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래전부터 다이나트레이스가 사실 연구를 해왔고요. 그 해답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솔루션으로 구축한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이나트레이스라는 솔루션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는 이 어려운 점을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3가지 안에 보통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즉, 지금 있는 체계로 이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뭔가 거기에 맞는 어떤 체계를 또 만들고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는 체계를 또 만들고 계속 이렇게 블락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처럼 계속되는 솔루션들의 증가 그리고 어떤 체계들의 증가 현상처럼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방법은 미래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고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2번째 방식인 이 다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Do it yourself라는 방식인데요.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개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오픈소스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고급 개발자들을 고용을 하신다거나 해가지고 자사에 맞는 그런 체계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스스로 만드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 초기 단계에는 알맞은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의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기술들이 변화하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역시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변화를 추적해서 또 반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 사람의 어떤 수작업에 여전히 의존함으로 인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이 처음에는 효과적이지만 나중에는 이런 어려운 점들에 봉착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는 외부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트레스 같은 벤더들의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뭐 여러 플랫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교체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 이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연하게 내가 외부에서 입맛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하고 또 효과를 보면 계속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고 하는 그런 유연한 플랫폼 적용 정책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 방식으로 보통 시장에서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o it yourself 다이 방식의 어떤 한계점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객사들을 같이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해보면 일단 출발점을 이 방식으로 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오래전에 이 방식을 했다가 이제 플랫폼 선택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대부분이 되고 있는데 국내는 약간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특히 삼성이나 LG 대기업 같은 부분들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부분에 지금 현재 6가지죠. 6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하는 이 doing yourself는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많은 이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더 추가로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빅데이터에 들어온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거나 서로 선후관계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정확한 그 경고들을 어떻게 제거할지, 즉 어떤 문제 사항들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감지하고 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부정확한 경고 상황들을 어떻게 제거할지, 관리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시보드나 리포트를 또 입맛에 맞게 만드는 부분들도 스스로 또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기술이나 그 다음에 확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각각의 분야에서 이 doing yourself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또 고급 인력을 이런 작업들에 또 투자해서 정작 중요한 혁신에 투자하는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트레이스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가지로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또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즉 저희가 한 50년 정도 이 성능관리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 대신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빅데이터에 놓고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들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그리고 선후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립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 모델의 평상시의 상태를 학습을 하고, 모델에서 특별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감지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그런 체계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상 상황을 감지를 하고 이상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몇 명의 사용자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볼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그런 인공지능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사용자들이 자기에 맞는 역할, 그리고 업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갑자기 폭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저희 자체 웹스케일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폭증해서 혹시 관리가 안 되는, 모니터링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대신 다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다이나트레이스는 이 doing yourself에서 나오는 각각의 문제점들을 저희의 특허받은 기술들로 지원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6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observability라고 부르는 관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능과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기능을 추가로 해서 자동화되고 지능형으로 동작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doing yourself 방식은 스스로 고객사에서 다양한 모듈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서로 조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트레이스의 이 방식은 이 올인원 방식이고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폰 안에 뭐 카메라, 통화,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을 다 몰아넣은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 안에 전체적으로 IT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기능들을 전부 다 몰아넣는 하나의 그런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이나트레이스의 이 새로운 플랫폼을 다이나트레이스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 플랫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APM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런 개념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기술 안에는 약 680여 가지의 이 클라우드 기술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의 특허를 받은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특허받은 기술들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네, 이렇게 5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부터 서로 연결하는 기술, 그리고 그 연결된 기술을 하나의 모델로 정립하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엔진,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 기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예전에는 어떤 IT 성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될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시간보다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나트레이스는 원에이전트라는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즉 이제 서버에 에이전트를 하나씩 설치만 해주면 에이전트 스스로 그 서버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구동 중인지, 그 위에 어떤 코드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배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브라우저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서버에 접근하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발견하고 감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보험회사나 은행 같은 경우 수만 대의 서비스, 수만 대의 서버나 수만 대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는 대규모 회사들인데요. 보통 3.5시간 그리고 1, 2주 만에 몇천 대, 몇만 대의 그런 환경들을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 기술이 저희가 원에이전트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동그라미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원에이전트가 수집한 데이터, 여러 서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퓨어패스와 스마트스케이프라는 이 2가지 기술이 동원돼서 어, 원에이전트가 스스로 발견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저장하고 그들끼리의 연관관계를 스스로 추적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IT 환경을 학습하고 또 문제를 찾아내게 되는 그 기반이 되는 이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술이 여기에 이제 같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그 데이터 모델에 또 하나의 데이터가 더 들어가네요. 기존의 IT 성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IT 자체의 기술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IT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그 IT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의 성능, 응답 시간이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떤 화면들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떤 흐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는지, 이런 이 고객의 환경에 대한 성능 관리를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추가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 모델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아진 이 모델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예전처럼 대시보드를 보면서 관리자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시보드를 보고 관리하는 거는 인공지능인 데이비스라는 엔진이, 다이나트레이스의 인공지능 이름이 데이비스입니다. 이 데이비스라는 엔진이 관리자 대신 대시보드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보고 학습을 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이상 상황, 평소하고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연결된 문제로 그룹화하고 그 그룹화된 하나의 프로블럼에 대해서 티켓을 끊어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영향을 받았는지 등등을 계산한 다음에 어느 어느 부분이 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이 루트 코즈도 같이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라는 엔진이 이 기능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빅데이터에 모아진 여러 형태의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코드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보안 데이터 등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각각의 팀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또 필요하면 서로 협업하면서 하나의 플랫폼에 같은 용어를 이용해서 또 같은 체계를 이용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빠른 비즈니스의 요청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코어 핵심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플랫폼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플랫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동원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평가 기관에서 1위를 이제 계속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이 고객분들께서도 저희의 이런 기술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포브스 100대 기업 중 막 72개 기업이 이 솔루션을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꽤 많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국내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현대전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 리테일 같은 경우는 GS샵이나 롯데 홈쇼핑, 그리고 뭐 KTH 같은 그런 국내 고객들께서도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융업계에서는 푸본현대생명, 신한생명, EI생명 등에서 저희 솔루션을 이미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트래블,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업계에서는 코리아내에서 대한항공에서 저희 솔루션을 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저희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저희도 공격적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마 많이 익숙하신 업체이실 겁니다. 독일에 있는 SAP라는 회사죠. SAP가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을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커머스 관리하는 데이터 통합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 안에 수만 대의 서버를, 그리고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다이나트레이스를 이용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SAP의 데이터 센터 안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통 애저나 쿠버네티스, 그리고 서비스나우 같은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약 3,500여 개의 세계 유수 브랜드가 이 데이터 센터에 입점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고객들 전부를 이 SAP가 다이나트레이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이버 먼데이라 그래서 이제 특정 이벤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몰리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문제점들을 줄어들게 만들면서, 그리고 더 많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문제 없이 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그런 효과들을 얻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다이나트레이스가 이 SAP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었는지 이 고객께서 직접 말하시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고객사는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금년이죠. 금년 1월에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셨고요. 그 마이그레이션 전 과정을 다이나트레이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 만족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지표들의 개선 사항들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다이나트레이스에 대한 제가 간략한 소개를 마칠 거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그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실제 어떤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테스트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글로벌 고객, 그다음에 국내 고객을 설명하셨으니까 어디가 타겟 고객인지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간단한 이게 공유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